네, 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러셀 최용진입니다. 오늘은요, 우리 2025년 3월 고2 모의고사 해설 강의 같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항상 문제를 풀 때 기준점을 잡아줘야 되잖아요. 대입학, 주제 제목, 요지 주장 문제를 풀 때는요, 주제가 한 개라는 거를 좀 명심하고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최용진은 차은우를 닮지 않았다. 죄송해요. 최용진은 귀엽게 생겼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최용진은 밥을 먹었다. 이런 얘기하면은 귤이 뭐지? 왜 이렇게 말을 하지? 이렇게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글은 주제가 한 개예요. 최용진은 차은우를 닮지 않았다. 최용진은 그래도 귀엽게 생겼다. 최용진은 그래도 봐줄만 하다. 이런 식으로 하나의 주제로 글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의 주제를 담는 부분이 어디 있냐? 소재와 주장하는 문장, 그리고 결론을 통해서 이 하나의 주제로 모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소재, 주장하는 문장, 결론에 있는 핵심 내용, 핵심 키워드는 반드시 잡아서 선지에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들어가주는 습관 들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그런 주장문을 나타내냐? 예시 앞문장은요, 주장하는 문장이 됩니다. 예를 들어줄게요. 이거 다 뭐예요? 부연 설명하는 거거든요.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부연 설명해서라도 좀 설득하고 싶은 거야. 납득시키고 싶은 거야. 그래서 예시 앞문장은 무엇이다? 주장하는 문장이 되는 거고요. 그거 아니에요. 그러나 오히려 그거 말고 오히려 이거예요. 그거 말고 대신에 이거예요. 그거 말고 사실은 이거예요. 이런 계열도요. 다 주장하는 문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결론 짓는 거예요. 요약하는 거예요. 그러므로요. 그래서요. 요약하자면요. 이런 계열도 자신의 의견을 정리하는 거죠. 그래서 주장하는 문장으로 볼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재진술도 주장하는 문장으로 볼 수 있어요. 너무 중요하니까 최용진은 귀엽게 생겼다. 최용진은 큐트하다. 두 번 말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니까 두 번 말하는 재진술은 뭐다? 주장하는 문장이다. 그리고 여러분 공부해야만 합니다. 공부해. You have to, you need to, you should, 뭐예요? You must 다 뭡니까? 다 주장하는 문장을 나타내는 동사고요. 대놓고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It is important, it is crucial, it is critical 이런 표현들은 다 뭐예요? 주장하는 문장에 해당합니다. 잘 듣고 있나요? 물어봤을 때 그거에 대한 대답, 어그로 끄는 거예요. 자문을 통해서 어그로를 끈 다음에 대답함으로써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전문가는 발견했습니다. 누구누구는 발견했습니다. 누구누구는 주장했습니다. argue, found 계열은요. 다 대놓고 전문가의 의견이기 때문에 주장하는 문장으로 잡고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문제를 풀 때 뼈대 위주로 좀 잡아갈 거예요. 앞으로는. 이건 나중에 우리 해석 강좌를 들으면 좀 더 좋을 것 같은데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는 뼈대기 때문에 꼭 잡아주시고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에 해당하는 육하 원칙 중에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정도는 주어, 동사, 목적어에 있으니까 언제, 어디서, 왜에 해당하는 거는 좀 잡아가면서 읽는 연습을 할 겁니다. 그리고요, 주장하는 문장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거를 나열식이라고 해요. 맨 처음에서 말을 하고 쭉쭉쭉쭉쭉 나열하면서 말을 하다가 맨 마지막에서 같은 말을 하는 나열식 구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첫 부분과 마지막 문장을 되게 중요하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번, 21번, 22번, 23번, 24번
이런 것들을 풀어가면서 주장하는 문장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가 한 문장으로 좀 정리해서 정답 선지를 어떻게 연결해 가야 되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런 문장이 있을 때 우리는 뭐를 해줘야 돼요? 그냥 처음 팬부터 이렇게 읽어가는 게 아니고 주장하는 문장이 있는지 먼저 이렇게 확인을 해줘야 돼요. 아, 그래서 내가 물론 나머지 부분도 읽을 거지만 좀 중요하게 봐줘야 하는 부분, 중요하게 봐줘야 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에 해당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먼저 잡고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힘 줘야 될 부분, 힘 안 줘도 되는 부분,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하면서 읽어가면은 여러분들이 글을 읽다가 지치는 경우가 조금은 더 줄어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같이 한번 볼게요. 소재부터 봐줄게요. 펜인데요. 어떤 펜이니? spend, 쓰는 펜이에요. 어떤 펜이냐면은 시간을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쓰는 펜이에요. 무엇에 대해서 생각하냐면은 운동선수가 그들에게 빚진 것에 대해서 생각하느라 시간을 쓰는 사람들은요, 이 팬들은요, should think, 생각해야 돼. 뭐 해야 된대? should think, 생각해야 해. 무엇에 대해서? 그 상응하는 의무에 대해서 생각해야 된대요. 이거를 나만의 언어로 표현하는 거야. 팬은 뭐를 해야 된대요? 상응하는, 자신이 뭔가 운동선수가 자신의 빚진 거에 대해서 생각하는 팬은 상응하는 의무에 대해서 생각하다를 어떻게 표현해야 돼? 뭔가 팬도 운동선수에게 빚진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돼.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자신의 언어로 표현을 해 봐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팬이냐면요, think about, 또 나왔네. 운동선수가 그들에게 빚진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팬이에요. 근데 뭐 없이, without, 부정어 잡아주시고요. 생각하는 것 없이. 그들이 운동선수에게 빚진 게 무엇인지 생각하는 거 없는 이런 팬들은요, 동사, 실패합니다. 무엇을요? 팬과 애슬렛, 운동선수의 관계를 가지는 것을 실패합니다. 이거 그러면 이 두 문장만 봐도요, 이 글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게 뭐니? 뭔가 팬은 의무를 가져야 돼. 뭔가 팬도 운동선수에게 뭔가를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계속 받기만 하면 안 되지 않을까? 요렇게 이 두 문장을 하나의 주제로 모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마지막 문장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팬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권리가 무엇이든 이런 것들은요, 어떻게 된대요? 제한되어진다는 거예요. 무엇에 의해서? 상응하는 의무. 얘들아, 우리 핵심 키워드가 지금 여러 번 나오고 있는 거 느껴지고 있지? 상응하는 의무, 상응하는 의무, 이런 표현들이 계속해서 결론 문장에도 나오고 소재에도 나오고 계속해서 주장문에도 나오고 있단 말이야. 반드시 선지에는 이런 표현이 들어갈 거야. 이런 상응하는 의무 뭔가 좀 들어가 줘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그 다음에 선지를 고르러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지를 고르러 가니까 요구하는 만큼 뭐가 있어야 된대? 상응하는 의무도 있어야 된대 라고 말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요구하는 만큼 자신의 의무도 고민해 봐야 돼. 이렇게 내가 잡은 그 주장문과 주장문 안에서도 핵심 키워드가 선지에 어떻게 표현되고 있지? 요거 고민하면서 문제 풀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넘어갈게요. 21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를 풀 때 이런 주제, 제목, 요지, 주장 또는 빈칸, 요약문, 밑줄, 의미 파악 이런 문제를 풀 때는요, 반드시 기준점을 잡고 시작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기 전에
우선적으로 주장하는 문장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근데 살펴보니까 딱히 주장하는 문장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요. 특히 이런 밑줄 의미 파악 문제를 풀 때는요. 이 밑줄 의미가 있는, 이 밑줄이 있는 문장부터 해석을 해줘야 돼요. 이 문장에는요, 되게 많은 힌트가 있거든요. maximizing vegetable growth, 성장, 이런 것들. 이런 거 나오려나? 이런 것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unstable state, 이런 거 뭔가 불안정하네. vegetable의 성장을 최대로 하잖아. 그거 좀 불안정하네. 어디에? 생태계에 불안정하네. 이런 것들을 좀 잡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뭔진 모르겠지만은 뭔가 이 채소의 성장이 최대되잖아. 그거 생태계한테 불안정하다. 안 좋네. 이렇게 생각을 정리하고 먼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요. 그래서 grower, 재배자는요.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냥 keeping the ball on a slope를 그냥 빈칸하고 있는구나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 앞뒤 문장이요. 이제 이런 문장을 읽었으면요. 소재 문장 읽어 주셔야겠죠. 소재 문장 읽어 주실 거고요. 그리고 빈칸에 앞문장 읽어 줄 거예요. 근데 여기 되게 많이 비어져 있는 거 보이죠? 왜냐면은 여기 세미콜론을 통해서 부연 설명하는 거거든요. 똑같은 말 나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 부분 정확하게 읽어 주시면 되시고요. 또요, 밑줄 앞과 밑줄 뒤에는 되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if 여기부터요, state까지 밑줄 뒤에 문장 중요한 문장으로 받아주면 되고요. 결론 문장 요약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이에요. 어떤 개념이냐면요. 어떤 생태계의 상태라는 개념은요. 뭔가 익숙할 거지. vegetable garden이 있는 정원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anyone에게는 익숙할 거지. 요 정도 이해되셨죠? 그래서 뭐한데 the grower 재배자가 생태계에 뭔가 간섭하는 거 있네. 재배자가 기준점을 잡았잖아. 밑줄에서 기준점을 잡았기 때문에 이런 기준점과 관련된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럼 집중하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항상 밑줄 문장을 읽고 푸셔야 됩니다. 재배자가 생태계에 간섭하구나. 이 빈칸이랑 뭔가 연관성이 있을까?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만약 재배자가요, stop intervening, 간섭을 멈추잖아? 생태계가 이동한대. 어디로 이동하냐면은 안정된 상태로 이동한대요. 얘들아, unstable state 나왔었지. 그래서 밑줄 문장을 반드시 읽어주라. unstable, 이건 stable이네. 간섭을 멈추면 stable 하는구나. 그럼 간섭하면 뭐야? unstable 하는구나. 간섭하면이 뭐야? vegetable growth를 maximizing 하는구나. 채소의 성장을 최대화하는구나. 간섭하다가 최대화하는구나. 그러면은 간섭하지 않는 거는 뭐예요? 채소의 성장에 개입하지 않는 거구나. 최대화하는 거 아니구나 정도로 생각해보고 넘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문장 읽고 정답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런 채소는요, 성장하지. 간섭 이제 안 한다며. 채소는 근데 성장할 거야. 그때 생산량은 will almost certainly 이런 거 필요 없죠? 낮아질 거야 정도. 간섭하면 불안정해. 요거를 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the grower is 뭐뭐 하고 있는 거야? 뭐 하고 있는 거야? 요거에 이제 찾으러 가는 거죠. 간섭하고 있다. maximizing 하고 있는 거잖아. vegetable의 growth를 maximizing 하는 거야. 간섭하면은 지금 상태가 어떻게 된다고 했죠? unstable한 에코시스템을요,
불안정한 생태계를요, 유지하는 거라고 했어요. 무엇을 위해서? 빈칸 뒤에 문장 나왔었죠? 이런 거. 생산량, 높은 채소 생산량을 위해서요. 지금 맥시마이징 하면은 언스테이블에 요거를 가지고 정답 선지에 고르고 들어가줘야 돼요. 아,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를 계속해서 머릿속에 정리한 다음에 선지로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을 지을 수 있었던 어떤 이 1번, 2번, 3번, 5번을 지을 수 있었던 표현들이니까 혹시 모르겠으면은 물어보셔도 되고 댓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네. 넘어갈게요. 22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뭐라고 했죠? 주장하는 문장을 반드시 잡아줘야 돼.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었나 봤는데 이런 moreover, 게다가 라는 표현이 있는 거예요. 나 더 말하고 싶어. 내 의견 더 말하고 싶어. 게다가가 있는데 심지어 이건 뭐 앞이야? 예시 앞문장이기 때문에 이거 되게 중요한 문장으로 잡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요, 결론 문장 읽어 주실 거고요. 여기 소재 문장 읽어 줄 거예요. 그리고 indeed도 사실은 이라는 표현으로 in fact 계열로 주장하는 문장을 나타내기도 있지만 이 예시 안에서 주장하는 문장인가 정도 이제 읽어보면서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요 정도 판단하고 이제 글을 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은 이런 부분들을 안 읽지만은 실전이라면 물론 읽어 주셔야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 내가 읽은 내용을 머릿속에서 좀 정리해 가면서 읽는, 즉 자신의 언어로 표현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커밋먼트, 약속이라는 거는요, 뭐야? 접착제예요. 어떤 접착제예요? holding together 하는, 뭐 하는 이에요? 결속하는 거예요. 인간의 사회적 삶의 형태를요, 결속하는 거예요. 쉽게 나만의 언어로 표현해보자. 약속이 있어야 사회가 있어. 약속이 있어야 사회가 있어. 이런 핵심 키워드들을 잡고 들어가는 거예요. 약속이 있어야 사회가 있지. 다음 문장. 게다가 약속은요, 만들어요. 누가? 사람들이 뭐 하도록 만드냐면은 perform action, 행동하게 만들어요. 뭔가 약속은요, 인간이 행동하게 만드네. 인간이 행동하다 약속 똑같이 나왔고 사회가 뭔가 인간 행동으로 이렇게 연결해 가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사회라는 건 인간이 행동하면서 뭔가 만들어지나?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정리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마지막 문장 같이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요, social object, 사회적 어떤 대상과요, institutions, 제도는요, such as 뭐 직업 이런 거 필요 없고요, 의존합니다. 뭐에 대해, 뭐에 의존하냐면요, 약속의 신뢰성에 의존한대요. 약속의 신뢰성에 의존한 사회가, 제도가 약속의 신뢰성에 의존한대요. 이거 그냥 사회가 약속에 의존한다 정도로 정리해도 될까요? 사회가 약속에 의존한대요. 사회가 약속에 의존한대요. 약속을 통해서 뭐가 만들어진다면 결국 사회가 만들어진다 정도의 내용이 나오겠구나. 선지에서 나는 반드시 약속, 반드시 사회, 뭐 결속 이런 것들, 의존한다 이런 표현이 나올 거야 생각하면서 들어가 주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정답 선지가 뭐냐면요, 이런 핵심 키워드가 있었던 약속 또는 그런 거에 대한 신뢰, 사회체계, 의존한다, 지탱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되고 있다고요. 뭐라고요? 내가 잡은 핵심 문장과 그 안에서도 핵심 키워드가 반드시 선지 안에 어떻게든 나와줘야 돼 라는 거를 계속해서 자신의 언어로 표현하고 그걸 토대로 이렇게 대입하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접근하시면은 문제를 좀 더 명확하게 풀 수 있습니다.
나머지 선지 뭐 사회적 압력 없었고요. 제도가 복잡해진다 이런 표현 없었고요. 인위적으로 유지될 수 없다 이런 거 인위적이란 것도 없었고요. 뭐 차등적 보상 이런 표현 안 나왔었다고요. 사회, 약속, 신뢰, 지탱한다 이런 표현이 주제문과 소재 결론에 나왔었던 표현이구나. 모아가야겠다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넘어갈게요. 23번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제, 제목, 요지, 주장 할 때 뭐부터 잡으라고요? 주장하는 문장이 있는지 먼저 좀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봤는데요. but 같은 거는 솔직히 학생들이 좀 찾기 쉽거든요. 네, 요런 거와 요런 것들은요. 왜 주장하는 문장이 됐냐면요. 질문에 대한 이것은 때문이야. 답. 이것은 발생해. because 때문이야. 이것은 때문이야 계열. 이것은 때문이야는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되기 때문에 주장하는 문장으로 우리가 잡을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but 문장을 통해서요. 주장하는 문장 있는지 한번 더 살펴봤고요. 결론 문장 읽어주실 거고 소재를 같이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문장부터 읽어갈게요. 만약에 brain이 뇌가 저장이 했어요. 누군가의 얼굴이나 이름을 저장했다면 왜 우리가 누군가는 기억하는데 다른 사람은 왜 기억 못할까? 이렇게 물어보고 때문이야 라고 대답하면서 왜 어떤 사람은 기억하고 왜 어떤 사람은 기억하지 못할까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뭐뭐 때문이냐면은 뇌는 가지고 있기 때문이야. 무엇을? two tier, 2단계의 기억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야. 뇌는 2단계가 있네. 뇌는 2단계가 있어서 어떤 사람은 기억하고 어떤 사람은 기억하지 못하네. 이렇게 머릿속에 정리하면서 읽어가는 거야. 쭉쭉쭉쭉. 그래서 이것은, 이런 거는 어쩌고 앞에서 나왔던 내용은 발생하죠. 왜냐면요. 뇌는요, 구분하거든. 뭐와 뭐 사이를 구분하냐면은, 친숙함이라는 것과 무엇을 구분하는 거야? recall이라는 것을 회상이라는 것을 구분하거든요. 뇌는요, 친숙함과 회상을 구분하거든요. 즉, familiarity, 친숙함이라는 것은 너가 누군가를 만났다는 거고요. 근데 you got nothing. 법문장에 너는 아무것도 얻지 못해. 무엇을 통해서? 친숙함을 통해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해. 그래서 법문장을 주장하는 문장을 잡았으니까 이 아무것도 얻지 못해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 문장을 좀 더 꼼꼼하게 읽어가 주셨던 거. 뭔가 친숙함을 통해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네. 결론 문장 봅시다. 근데 회상이라는 거는요. 너가 어떤 때냐면은 너가 접근할 수 있는 때야. 기억에. 뭐에 대한 기억이죠? 어떻게, 그리고 왜 너가 이 사람을 알았는지. 어떤 사람은 기억하고 어떤 사람은 알지 못해. 회상이라는 거는 기억할 수 있는 거야. 기억에 접근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친숙함이라는 거는 아무것도 얻지 못해. 지금 뇌가 왜? 두 단계의 기억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즉, 회상과 familiarity, 친숙함이라는 것을 구분했기 때문에 어떤 거는 기억하고 어떤 건 기억하지 못했어. 어떤 건 기억하지 못해요? familiarity는 기억하지 못하고 어떤 건 기억해요? recall은 기억하게 됐어. 요거는 그래도 조금은 어렵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장하는 문장도 좀 찾기가 어려웠고요. 이 but을 통해서 you got nothing, 너는 아무것도 얻지 못해를 가지고 뭐를 얻지 못한다는 거지? 이거에 대해서 왜 뭐가 뭐를 얻지 못한 beyond that, 그걸 넘어서서 뭐를 얻지 못한다는 거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하는, 좀 더 글을 유기적으로 읽는 능력이 있었으면 좀 더 문제를 쉽게 풀어갈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좀 어렵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글을 본 다음에 이런 부분이 중요하구나를, 그리고 여기 you got nothing, but you got nothing을 통해서 앞뒤 관계성을 살펴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이 글을 좀 읽어감에 있어서 유기적으로 읽어가는 연습 지금부터 해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셨나요? 넘어갈게요. 미안해요. 그래서 답이 뭐냐면은 해상과 familiarity, 친숙함이 구별한다는 거야. 구별이 있다는 거야. 어디에서? 메모리 시스템에서. 지금 핵심 키워드 다 나오는 거 보이죠? 친숙함, recall, 해상, 메모리 체계, 구별, 요런 표현들, 주장하는 문장에 잡았었던 핵심 키워드들, 중요한 문장에서도 중요 핵심 키워드들이 반드시 선지에 어떻게든 표현되어 있을 거야. distinguish가 또는 differentiate가 반드시 어떻게든 표현되어 있을 거야. 이런 것들을 마음속에, 염두에, 머릿속에 좀 정리해 가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넘어갈게요. 24번 이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장하는 문장이 있는지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없네요. 딱히 주장하는 문장을 나타내는 표현이 없어요.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하면 된다고 했죠? 맨 앞부분과 맨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나열식이구나, 맨 앞과 맨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이 글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한번 접근해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좀 강조를 주는 거죠. 여기 읽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읽어 주셔야 되는데 강조를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만의 언어로 표현해 보는 거예요. 좋아요. 텔레비전 시트콤은요, charted, 뭐 했대요? 보여줬대요. 무엇을 보여줬을까요? 사회적 갈등을 보여줬대요. 요렇게, 텔레비전 시트콤이 사회적 갈등을 보여줬구나, 요 정도 정리하고, 시트콤, 갈등, 뭔가 관련 있네? 이거 보여줬구나, 요 정도 내용 잡고 들어가는 거예요. 나머지 마지막 결론으로 봅시다. Humor of sitcom. 시트콤에서의 어떤 유머는요, act, 작용합니다. 무엇으로서? 수단으로서 작용하는데요. 어떤 수단이니? 받아들이는 걸 장려하는 수단이야. 무엇을 받아들여? 사회적인 어떤 받아들여지는, 용인하는 어떤 사회를 받아들이도록 좀 장려하는 거구나. 그 수단으로서 작용하는 거구나. 관용적인 어떤 사회를 받아들이게 하는 거구나. 시트콤이 갈등을 보여주네? 그래서 뭐 하는 거야? 갈등을 보여줘서 시트콤은 관용적인 사회를 받아들이게 하네. 핵심 키워드 반드시 나와야 되는 거 시트콤이 있어야 되고요. 갈등을 받아들이구나. 갈등 해결하는구나. 그래서 어떤 사회 만든 거야? 받아들이는 사회를 만드는구나. 정답 선지 반드시 시트콤. 갈등, 받아들이는, 관용적인 이런 표현 반드시 나와야겠구나 생각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트콤, 유머 도와준대. 뭘 도와준대? 받아들여주는 걸 도와준대. 무엇을? 아주 발전적인 가치를 발전적인 어떻게 표현된 거야, 여기서는? 관용적인 사회, 여기서 뭐라고 표현된 거야? 발전적인, 진보하는 사회, 이렇게 표현된 거야. 받아들이다, 이런 것들은 그대로 나왔죠. 받아들이는구나. 시트콤 뭔가 받아들이는구나. 발전된 사회를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되셨나요?
네, 넘어갈게요. 30번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0번 문제 보기 전에 우리 요거 한번 같이 보고 가도록 할게요. 이런 어휘와 무관문에서는요, 반드시 기준점을 잡아줘야 돼요. 왜냐면은 내가 잡은 기준점에서 벗어난 어휘, 내가 잡은 기준점에서 벗어난 문장, 이런 것들을 잡아갈 수 있거든요. 어떻게 그런 기준점을 잡냐?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을 먼저 읽어서요, 기준점을 잡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각 선지가 기준점과 관계 있는지 그 관련성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그러면 이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도 기준점이 되지만 주장하는 문장도 같은 말을 하겠죠. 왜? 글에는 주제가 한 개니까. 그래서 이런 기준점을 잡은 다음에 나머지 부분이 좀 벗어났나? 안 벗어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글을 풀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같이 한번 볼게요. 보니까 저는요, 첫 부분을 1번이 있는 문장까지 읽는 것을 추천드려요. 이 앞부분이 너무 짧은 경우도 있어서 1번이 있는 문장까지 읽어주시고요. 그리고 5번 문장이 있는 이 funding부터 여기 compulsory까지 여기를 마지막 문장, 첫 부분, 마지막 부분으로 좀 구분하면서 읽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좋아요. 같이 한번 볼게요. There are reasons. 이유가 있었대요. 어떤 이유냐면은 과학이 not trusted. 완전히 믿어지지 않는 이유가 있었대요. 그리고 또 이유가 있었대요. 어떤 이유가 있냐면은 비판적인 사고가 필수적인 이유가 있었대요. 뭔가 과학이 믿어지지 않네. 그래서 과학을 되게 비판적으로 생각해야 되네. 이런 것들이 첫 문장에서 나오고 있고, 다음, and the conduct of science. 과학의 실행이 편향될 수 있거든. 그래서 과학을 좀 비판적으로 봐야 된다고 말하고 있나? 과학 실행이 약간 편향될 수 있기 때문에 비판적으로 봐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나? 과학은 좀 믿을 수 없다고 말을 하고 있나? 이 글은 뭔가 과학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과학은 좀 편향된 경향이 있구나. 이런 식으로 기준점을 잡아가는 거예요. 마지막 문장 읽어봅시다. funding, 자금에 대해서 disclosure, 출처를 밝히는 것이요. 그래서 have, made, 어떻게 됐대요? 의무화되었대요. 자금에 대해서 출처를 밝히는 게 의무화되었대요. 과학이 신뢰를 받지 못하는 거구나. 과학은 편향될 수 있구나. 뭔가 돈 들어가나? 그래서 출처 밝혀야 되나? 요 정도 내용을 잡고 들어가는 거예요. 심지어 여기 2번 문장이 있는 거는요, 예시 앞문장이었기 때문에 주장하는 문장이어서 이 내용, 뭔가 같은 결로 말을 해야 돼. 하나의 주제로 모아져야 돼. 요거를 좀 같이 생각하면서 들어갈 수 있다고요. 가봅시다. 자금 출처 밝혀줘야 돼. knowing, 자금의 출처에 대해서 아는 거는요, 어떻게? 중요해. 과학의 주장을 평가함에 있어서 자금 출처 밝혀야 돼. 자금의 출처 아는 거 중요해. 과학의 주장 평가함에 있어서. 기준점에 부합하네. 자금 출처 밝혀야 되는데 자금 출처 아는 거 같은 기준점으로 가고 있네. 2번은 아니겠구나 생각하면서 자금 출처 밝혀야 되네. 그래서 다음 문장 갈게요. 어떤 네이션인데요. 이제 하버드 리서처가 있었대요. Who made a claim in the late 1960s about the problem with diet fat. 이런 하버드 리서처가 있었는데요. 어떤 연구자들이었는지 같이 한번 볼게요. Leading the nation away from perceiving sugar. 이끈 연구자들이었어요. 어떻게 이끌었냐면은 국가가 away from, 벗어나게 이끈 연구자들이었어요. 뭐로부터?
슈가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을 벗어나게 이끈 연구자들이 있었대요. 뭐로부터? 메인 이유인 뭐에? 건강 문제의 이유로서 슈가가 인식된 것을 벗어나게 하는 어떤 연구자들이 있었대요. 이런 연구자들은요, were funded, 자금을 받았네, by sugar industry. 설탕 회사에서 자금을, 그래서 자금 출처를 밝히는 게 중요하구나. 자금 출처를 하는 거 중요하구나.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떤 과학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비판적 사고가 중요한 경우가 있구나. 이렇게 계속 정리해 가는 거야.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author, 이 권위자들은요, not reveal, 드러내지 않았어요. 이 연구자들은요,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자금 출처에 대해서 드러내지 않았대요. to 어쩌고 저쩌고래요. 그들의 influential article가 appeared, 영향력 있는 어떤 논문이 게시되는, 나타내는 어쩌고 저쩌고 잡지에 자금 출처를 드러내지 않았대요. 요거는 뭐 아직까지는 확실히 이건 아니야, 맞다 라고 생각할 수 없으니까 세모 정도 하고 넘어갈게요. 4번이 있는 문장 봅시다. 그래서 이 article, 그들의 어떤 기사는요, shape, 형성했대요. generation of change, 변화를 형성했대요. 뭐에 대한 변화냐면은 eating pattern, 식습관에 대한 변화를 형성했대요. 무슨 식습관이냐면은 that appear to 뭐뭐인 것처럼 보이는 have discouraged, 저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설탕의 사용을 저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식습관의 변화를 이끌었대요. 만들었대요. 뭐야? 지금 설탕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 이게 건강 문제가 건강 문제라고 인식 못하게 했잖아. 근데 왜 갑자기 설탕 사용을 좀 저해해? 뭔가 이상한데? 지금 이 관계성이 뭔가 이상해졌는데? 설탕 출처에 대해서 밝혀야 되는데, 근데 여기 안 드러냈는데, 그러면은 설탕이 좀 안 좋다고 인식을 못하니까, 설탕 사용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큰 주제, 내가 잡은 주제. 그래서 출처를 밝혀야 돼. 답은 4번이구나. 이런 저해하단을 장려하는 것으로 좀 바꿔줘야 되는 거구나. 내가 잡은 기준점, 출처를 밝혀야 돼. 출처 안 밝히잖아. 그러면은 위험한지도 몰라. 위험한지도 모르는데 설탕 먹어. 설탕을 안 먹어. 이거 이상한데? 하면서 4번으로 골라갈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되셨나요? 31번 빈칸 문제 풀기 전에 같이 이 빈칸 어떻게 풀어야 되지?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의 기준점은요, 어디냐면요, 빈칸 문장이에요. 빈칸 문제를 풀 때는 반드시 어디부터 읽어줘야 되냐면요, 빈칸이 있는 문장부터 읽어줘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이 글을 읽어가면서 이런 내용이 나오면 좀 집중해야겠네, 이런 것들을 잡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빈칸 앞뒤 문장은요, 빈칸과 되게 많은 연관성을 갖고 있거든요. 빈칸 앞뒤 문장 반드시 잡아주시고요. 소재, 주장문, 결론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디부터 읽어줘야 되냐면요, 이 빈칸이 있는 문장부터 반드시 먼저 읽어줘야 돼요. 물론 이거야 맨 앞에 있으니까 되게 그냥 처음부터 읽겠지만은 마지막에 있는 경우도 있고 가운데도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빈칸 문장부터 읽어주셔야 됩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explosion, 폭발이 있었대요. 뭐에? 대중음악의 폭발이 있었대요.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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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식어구를 좀 뺐어요.
대중음악이 폭발했을 때 그게 propelled, 가속화했네. new understanding, 이해를 가속화했네. 빈칸에 대한 이해를 가속화했네. 음악과의 관계에서 빈칸에 대한 이해를 가속화했네. 핵심 키워드 잡아야지. 뭔가 대중음악이 나오면은 나 반드시 뭔가 빈칸과 좀 연관이 있을 거야. 얘가 가속화했거든. 대중음악이 가속화했거든. 빈칸에 대한 이해를 그냥 빈칸을 대중음악이 뭔가 가속화했거든. 빈칸에. 이 나머지 문장들을 읽어가면서 대중음악과 관련된 어떤 내용이 나오면은 좀 집중을 해 주셔야 된다고요. 알죠? 이런 popular music movement 이런 것들, 뭐 ordinary people, 대중적인 사람들 이런 것들 나오면은 좀 집중해서 읽어줘야 된다. 물론 지금은 내가 좀 줄이긴 했어요. 핵심적인 것들만 좀 더 같이 방탄하려고요. 근데요, 볼게요. anyone이라는 거, 그거 대중적인 거에 좀 집중 안 했으면 그냥 누구나 정도로 해석하고 넘어갔을 것 같아요. 근데 내 기준점 잡았잖아. 대중음악이라는 거. 대중이라는 거 기준 잡았기 때문에 anyone이라는 거 대중적인 걸 말하는 거구나. anyone start a band라는 거 대중적인 거를 말하는 거구나. 기준점과 관련 있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하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쩌고 하다가 결론 문장 볼게요. 그룹. 어떤 그룹이에요? 배제되었었던 이런 사람들이 만끽했대요. 대중들이 만끽했대요. 기회를 만끽했대요. create. 만들 기회를 만끽했대요. 대중음악이 되게 폭발했대요. 만들 기회를 만끽했대요. 이렇게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나 보자. 무엇을 가속화했는지에 집중해야 돼요. 이것이, 이끌었대, 가속화했대, 이끌었대, 무엇을 이끌었대? novelty, 참신함을 이끌었대요. 어디에서? 음악의 영역 안에서 음악의 영역을 넘어서서 음악에서 참신함을 이끌었대요. 음악에서 참신함을 이끌었대요. 참신함에 대한 이해, 이 정도로 봐도 될까요? 정답 선지에 뭔가 이런 참신함과 관련된 표현이 나올 거야. 대중음악이 뭔가 대중적인 것들이 뭔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거야. 사람들 대중음악 가속화, 참신한 그룹이 기회를 만끽했다. 이런 표현이 반드시 빈칸 선지에 들어가야 돼. 책임감 아니죠. 교환, 보존, 수익. 대중적이잖아. 대중음악이잖아. 대중음악이 참신함을 이끌었대요. 즉, 음악에서 어떤 접근 가능성에 대한 이해를 가속화했대요. 대중음악은요, 누구나 다 만끽할 수 있었던 거고요. 누구나 다 시작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누구나 다 그 참신함을 이끌 수 있었던 거고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누구나 할 수 있다. 어떻게 표현돼? 누구나 다 접근 가능하다라고 표현해서 정답 선지 1번으로 갈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나머지 선지들이 이런 참신함이라든지 누구나라든지 이런 표현과는 좀 동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좀 지워가면서 빠르게 문제를 풀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해되셨나요? 넘어갈게요. 32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장 읽을 때 반드시 어디부터 읽어야 된다고? 빈칸이 있는 빈칸 문장부터 읽어줘야 된다고. 이 therefore, 물론 이거 주장하는 문장을 나타내는 거죠. 주장하는 문장이자 빈칸 문장이라서 되게 중요한 거 알지만 뭐를 더 찾아줘야 돼? 이 빈칸 문장을 읽어서 내가 이 글을 읽을 때 어떤 내용이 나오면 좀 집중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기준점을 잡아줘야 된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therefore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future success, 미래의 성공은요, again,
다시 성공하는 거는요. go to, 다시 돌아간대요. 어떤 사람들에게 돌아가냐면은 who have had success. 성공했었던 사람들이야, 초기에. 이전에 성공했던 사람들에게 미래의 성공이 돌아간대요. 헉? 보이나요? 나대의 법비 구조가 있잖아, 얘들아. A가 아니라 B다. A 때문이 아니라 B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앞뒤 문장이 반대되는 거구나. 이 앞뒤 문장이 반대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잡고 갈 수 있다. 뭐 때문이 아니야? Because advantage, 장점 때문이 아니야. 이전의 성공에 의해서 제공되는 장점 때문이 아니야. 쉽게 표현하자. 성공했던 사람이 또 성공하는 거는 이전의 성공 때문이 아니야. But because 뭐 때문이냐면은 초기의 성공은요, was 빈칸이기 때문에. 이전의 성공 때문이 아니고 빈칸 때문이야 라고 이해해 볼 수 있을까? 아, 이전의 성공은 아니네. 요 정도. 뭔가 있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소재 읽고요. 주장하는 문장 2개나 있네요. 읽어주시면 되시고요. Yet. 주장하는 문장 또 있고요. 결론. In other words. 이런 표현도 있었네요. 이런 것도 잡아가면서 같이 한번 볼게요. 근데 기준점은 뭐라고요? 이전의 성공이 성공을 불러오냐? 요거 but because 빈칸 때문이야. 이전 성공 때문이 아니고 성공한 사람이 또 성공하는 거 이전 성공 때문이 아니야. 요거를 잡아가는 거예요. 좋아요. 과학자들은요 거의 한 번 성공하는 사람이 아니래요. 뭐 원히트 원더라는 거 모르면은 그냥 뭔가 과학자가 나왔네? 요 정도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요, 잘 알려진 과학자들은요, 포함된대요. 멀티플한 디스커버리. 뭔가 여러 번의 발견에 관여한대요. 포함된대요. 실제로 뭔가 초기 성공은요, 제공한대. 과학자에게 무엇을 제공한대? 무엇을 제공한대요? 정당성을 제공한대요. 근데 나 기준점 잡았잖아. 이전의 성공이 정당성을 제공한다. 성공을 제공한다. 아니야, 이거 아니야. 그러나, there is, 뭐뭐가 있냐면은, 대안이 되는 설명이 있대요. 어떤 설명이 있냐면은, great scientist, 위대한 과학자들은 have multiple한 hit를 하는데, 여러 번 성공을 하는데, because, 이전의 성공 때문이 아니야? 그들이 어떻기 때문이야? talented하기 때문에. 빈칸 앞문장 너무 중요하다고 했죠. 그들이 어떻게 하기 때문에? 재능이 있기 때문에, 재능이 있다 반드시 끌고 와야 돼. 빈칸에 재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끌고 가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Matthew Effect, Matthew Effect라는 거는 이거 뭐 어쩌고 이펙트 퍼시트 상정합니다. 성공이 뭐 증가시킨다고 미래의 성공의 가능성은. 근데 매수 이펙트가 있을까? 이러면서 이거 맞을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 끌고 와야지. 결국 뭐야? 이전의 성공은요, 재능 때문이야. 이렇게 끌고 오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 선지를 고르고 넘어가 볼게요. 이전의 성공은요, 재능이라는 거, 뭔가 있는데, 재능이라는 거, 이런 거. 2번과 5번을 잡은 다음에, 근데 협력자의 재능 덕분이나? 아니란 말이야. 그, 과학자의 숨겨져 있는 재능이라고요. 되셨나요? 그래서 5번 선지를 정답 선지로 고르고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좋아요. 우리 33번 이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3번 빈칸 문제 어떻게 접근하라고 했죠? 반드시 어디부터 읽어줘라? 빈칸이 있는 문장부터 읽어줘라. 그래서 이 for부터 빈칸이 있는 이 부분을 먼저 읽어줄 거예요. 그리고 어디 읽어줘야 돼요? 빈칸 앞문장은 빈칸과 많은 관련이 있다고 했어요. 소재 그리고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셨나요? 빈칸 문장 먼저 읽어볼게요. Far from tagging along, 뭐뭐는커녕, 뭐하기는커녕, 따라가기는커녕. Far from, 뭐뭐는커녕, 따라가기는커녕. 뭐래? 스피치. 그 말에 동반자로서 따라가기는커녕 제스처는 빈칸이래. 지금 말이랑 이 손짓은 동반자가 아니야 정도. 함께 가지 않아 이 정도 내용. 뭔가 이 제스처는 뭔가 이 말과의 관계가 있네. 이런 것들을 기준점을 잡고 갈 수 있다고요. 나머지 부분을 읽어가면서 이 손짓과 말에 어떤 관계가 있지 이거를 기준점을 잡고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언제? 우리가 깨달았을 때. 무엇을 깨달았어? 우리가 said something in error. 잘못된 거를 뭔가 말했다는 걸 깨달았을 때. 그리고 우리가 pause, 멈춘대요. 수정하기 위해서 멈춘대요. 그때 우리는 뭐 한대? stop gesturing. 제스처를 멈춘대. 뭐 전에 말을 멈추기 전에 stop gesturing 한대. 동반자가 아니라며. 손짓은 말과 동반자가 전이네. 이전이네. 손짓은 말 동반자가 말 이전이네. 말 이전이네. 기준점을 잡잖아요. 기준점을 잡잖아요. 나 이 기준점을 통해서 말과 손짓에 어떤 관계가 있지? 이런 기준점을 잡잖아요. 1번, 맨 앞에만 읽어도, 말이라는 거는 손짓보다 더 뒤에 거구나. 손짓이 먼저 나요. 정답, 무엇이죠? 손짓은요, 나타냅니다. 선도하는 역할. 생각에 선도하는 역할을 나타낸대요. 리딩 엣지를 나타낸대요. 손짓이 더 빠르다가 리딩 엣지라고 표현되구나. 내가 잡은 그 기준점, 그리고 그 기준점에 관련된 내용, 손짓이 더 빠르구나. 이거 반드시 표현돼야 돼. 리딩 엣지로 표현됐구나. 그래서 정답 선지를 고를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넘어갈게요. 34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항상 빈칸 문제 풀 때 어디부터 보라고 했죠? 빈칸이 있는 문장부터 봐줘야 돼요. 요 빈칸에 되게 많은 힌트 있습니다. So, rather than, 뭐뭐라기보다는 반대되지 않을까? See, 보기보다는 뭐라고 보냐면은 과거가 shaping the future, 미래를 형성한다고 보기보다는 it seen, 보여질 수 있대. 반대로 보여줄 수 있대. 과거가 미래를 형성하기보다는 반대로 미래가 과거를 형성하네. 과거는 그러면은 빈칸되네. 과거는 빈칸되네. 지금 과거가 미래를 형성하기보다는 반대로 미래가 과거에 뭔가 하고 있네. 미래가 과거에 뭔가 하고 있네.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미래가 과거에 기준점 잡았죠. 미래가 과거에 뭐 하는지를 잡을 거야. 뭐 하는지를 나 판단할 거야. 읽어가는 거예요. Despite 어쩌고 it suggests that 과거는요 영향받는데. 뭐라고? 미래 관점에 영향받는데. 과거는요 영향받는데. 미래 관점에 영향. 과거가 미래 형성한 거 아니야. 과거는요 미래 관점에 영향받는데. 기준점 잡고 읽으니까 이거 중요한 내용이구나. 이걸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다고. 과거는요 미래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 과거는 미래에 의해서 영향을
영향을 받는 거구나. 그러니까 앞문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는 단지 축적이야. 미래의 축적이야. 뭐라고? 과거는 단지 미래의 축적이야. 과거가 미래에 영향 주는 거 아니고 단지 미래의 축적. 여기 볼까요? The writing of history. 역사에 대한 어떤 글쓰기는요, 기반으로 해. 이해를 기반으로 해. 미래 결과에 대한 이해를, 미래가 과거에 영향, 미래에 대한 이해가 역사, 과거에 영향을 주네. 미래가 영향을 주네. 즉, 과거는 being 영향받게 되면서 구조가 나야겠죠? 정답 선지 몇 번입니까? 과거는요, 영향받다, shaped라고 표현됐다고요. 과거는요, 영향을 받네. future. 뭐에 의해서 영향받네? 미래를 향한 그 방향성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거네. 과거라는 건 미래에 대한 방향성에 의해, 즉, 미래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거네. 되셨나요? 그래서 정답 선지 1번으로 고르고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해됐죠? 넘어갈게요. 35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휘 무관문 풀 때 반드시 어디부터?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 읽어줘야 돼요. 그래서 기준점을 잡고 그 기준점에서 벗어났는지, 기준점과 관계가 있는지 그 관련성을 확인해 주셔야 된다고요. 그렇죠? 이거 주장하는 문장 나오면은 밑줄 치고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런 주장하는 문장들이요, 되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연결어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런 어휘 무관문에서는요, 이런 연결어는 반드시 잡아줘야 되는 게 앞뒤 문장의 관계성도 확인을 해주거든요. 이런 표현들이. 그래서 반드시 이런 것들을 잡고, 그리고 기준점 잡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앞부분으로 잡아서 기준점 잡고요. 그리고 여기 otherwise, 그렇지 않으면 이거 뭔가 앞에 문장이랑 관련이 있을 거다. 그렇지 않으면 뭔가 이 관련성이 좀 더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판단하면서 가는 거야. 좋아요. 같이 한번 볼게요. Dictionary, 사전이라는 거는요, are good resource예요. 좋은 어떤 자료예요. for 어떤 사람들에게, 흥미있는 사람들에게 사전은 좋대. in finding out, 찾는 것에,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지 찾는 것에 흥미있는 사람들에게는 좋대. But, it is important, 대놓고 중요하대. understand, 이해하는 게 중요하대. 사전의 어떤 정의에 대해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 지금 사전 되게 좋아. 근데 사전에 한계가 있어. 사전은요, isn't helpful, 도움이 되지 않아. 그렇지 않으면, 이 위에 하지 않으면 도움이 되지 않아. 뭔가 사전에 한계가 있고 사전이 뭔가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 뭔진 모르겠지만 그 사전의 한계, 사전이 왜 도움이 안 되지? 나 이것 한번 찾아봐야겠다. 이 글을 읽으면서 그거에 대해서 이해해야겠다. 이걸 정리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되셨나요? 종종 definition, 사전의 정의는 요구한다. 독자들이 무엇을 가지게 요구하냐면은 언어에 대한 이해를 가지도록 요구한대. 사전은 독자가 언어를 알아야지 사전을 쓸 수 있게 만드나? 한계가 있는 거, 어떤 한계가 있어? 언어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사전의 정의 약간 좀 쓸모가 없어지네. 다시 말하자면, 재진술이죠? 앞에 뒤에 같은 말 나와야 됩니다. 사전은요, 기능 안에 상호 참조로,
언어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게 상호 참조구나. 즉, 이게 없으면 이거 한계 있네. 되셨나요? 그러나, word, 어떤 단어가 있냐면요. defined, 정의된 단어가 있대요. not through, 다른 단어를 통해서가 아니고, but by pointing, 가리키는 것을 통해서. something, 우리의 경험에 있는 무언가를 상호 참조. 언어에 대한 이해. 다른 언어가 있어야 되네. 갑자기 왜 경험 나왔지? 이거 이상한데? 4번도 보자. even, obscure, 난해한 단어도요. must be defined, 정의돼야 돼. using word, 단어를 사용해서. 어떤 단어예요? 독자가 아는 단어를. 독자가 아는 단어, 언어에 대한 이해, 상호 참조, 계속해서 서로 단어끼리 단어에 대한 이해가 단어를 알게 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뭐가 나왔어? 경험을 통해서, 기준점 벗어났네. 지금 단어끼리, 사전에서 단어끼리의 관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경험을 통해서 이 3번 문장이 무관한 문장이 되는구나. 기준점에서 벗어났구나. 잡고 들어갈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넘어갈게요. 36번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번 풀기 전에 우리 순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같이 한번 볼게요. 우선 A, B, C의 어떤 답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를 좀 먼저 살펴봐줘야 돼요. 지시어나 this, these, that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연결어, 문단 단위의 관계성을 나타내는 연결어도 있을 수 있고요. 그쵸? 그리고 대명사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반드시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진짜 중요해요. 1학년 때야 A, B, C 문단 단위로 내용의 응집성이 있었기 때문에 쉽게 학생들이 고를 수 있었거든요. 근데 2학년, 3학년으로 올라갈수록 A, B, C 같은 내용을 이렇게 좀 문단 단위로 구분되기보다는 얘기하다가 갑자기 좀 다른 내용이 나오기 시작해요. 또 얘기하다가 갑자기 또 다른 내용이 나오기 시작해요. 이런 식으로 내용의 응집성이 문단 단위에서 문단 안으로 바뀌었거든요. 점점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래서 이런 포인트들을 좀 명심하면서 갑자기 좀 내용이 바뀌었다. 이 내용이 바뀌는 부분이 있을 거야.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문제를 풀어가 주셔야 됩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일단 이 36번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36번에 답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있나 먼저 살펴봐야겠죠? 어떤 게 있었나요? however 이라는 표현. 이 A의 앞문장과 뭔가 뒷문장은 좀 다른 내용이 나올 거야. 이 A의 앞과 이 A의 이 뒷부분은 뭔가 좀 다른 내용이 나올 거야. 되셨나요? 그리고요. for example이 있어서 요거와 요거 예시인지 같이 살펴볼 수도 있고 요런 것들의 기준점을 먼저 잡고 들어가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항상 글을 읽어가면서 이제는 더 이상 주제 제목, 빈칸 이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글 안에 글을 읽어가면서 뭐에 대해서 판단을 해줘야 돼요? 내용의 응집성에 집중하면서 글을 읽어가 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같이 한번 볼게요. 박스부터 볼게요. 어떤 정부는요, of every country, 모든 나라의 어떤 정부는요, 뭐 한대요? attach, 중요성을 부착한대요. 어떤 중요성이냐면은 음식 확보를 성취하는 중요성이에요. 그리고 and a wide variety of mechanism, 작동 기제가요 만들어졌죠. 이 목표를 실행하기 위해서요. 음식 확보, 여기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음식 확보가 제일 중요한 키워드구나. 이런 것들 잡아갈 수 있었던 거야.
그러나 음식 확보는 음식을 수입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급자족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음식 확보는요, not require. 자급자족을, 그러니까 큰 틀에서 음식 확보란 큰 틀이 있었지만은 세부적으로 바뀐다고. 자급자족. 여기는 뭐가 나와? 수입. 수입이라든지 자급자족이라든지 요런 그 세부적인 내용이 나온다고요. 어떤 식으로 그런 세부적인 내용이 바뀌는지 보자. 일단 가장 먼저 박스에서는 음식 확보에 좀 초점을 뒀어요. 이건 뭔가 자급자족이 나왔나? 그러나 자급자족? 좋아요. 그래서 뭔가 자급자족 안 나왔던 것 같은데 다음 문장 먼저 읽어보자.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The first issue. 첫 번째 문제네. 정부가 직면한 첫 번째 문제. achieving. 음식 확보. 내용의 응집성. 음식 확보에서 정부가 직면한 첫 번째 문제는요. It's a problem. 뭐에 대한 문제냐면요. 확보하는 문제야. 무엇을? 음식의 양을 확보하는 문제야. 어떤 음식의 양이냐면은 거주민들이 이용 가능한 음식의 양을 확보하는 게 처음의 문제야. 그래서 some government, 몇몇 정부들은요, set goal, 목표 설정하지. 음식에 자급자족의 목표를 설정. 자급자족. 내용이 지금 음식 확보라는 큰 주제로 다루다가 갑자기 여기서 뭐가 바뀐 거야? 자급자족이라는 소주제가 나오기 시작한 거야. 지금요, 문단 단위로 바뀌기보다는 소주제가 중간에 바뀌기 시작한다고요. 이 다음에는 뭐와 관련된 내용이 나와야 돼요? 자급자족과 관련된 내용이 나올 거야. 이걸 마음속에 염두에 두면서 풀어주셔야 된다고요. 몇몇 정부는 자급자족에 대한 목표를 세우는구나. 그러나 음식 확보는요, not require, 요구하잖아. 음식에 대한 자급자족만을 요구하잖아. Because 나라가 음식을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입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self-sufficiency 이런 표현 나오다가 음식에 대한 수입으로 소주제가 바뀐 거야. 음식에 대한 소주제로 수입이라는 소주제로 내용이 바뀐 거야. 심지어 어떤 나라냐면은 아주 생산적인 농업 영역이 있는 나라, 이런 나라조차도요, not fully self-sufficient 한자한테, 완전히 자급자족적이지 않대. 뭐한데? 미국도요, 뭐한데? import라는 이 소주제가 연결됐구나. self-sufficiency라는 이 소주제가 연결되어 있구나. B, A, C로 가져야 되는구나. 하면서 이 문제를 풀 수 있었습니다. 다시 기준점. 저런 연결어 나오면 반드시 잡아줘야 돼요. 그리고 요즘 조심해야 된다고요? 문단 안에서 소주제 바뀌는 거 반드시 잡아주셔야 된다고요. self-sufficiency, import. 이해되셨나요? 네, 넘어갈게요. 37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뭐부터 잡아야 된다고요? 반드시 지시어, 연결어, 대명사는 잡아주셔야 된다고요. 이것이 왜 문제일까? 왜 이 부분, 이러한 것들 복수가 나와줘야 돼요. 이 부분 단수가 나와야 돼요. 그것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이런 표현 나오고 있고, 이런 것들, but, 이 앞에랑 뒤에랑 뭔가 반대되는 내용이 나올 건가? 이런 것들을 잡아갈 수 있어요. 그럼 A가 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뇌에 이 부분이 반드시 언급돼야 된다고. 근데 이 상자를 보니까 뇌 이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딱히 없단 말이에요. 뇌 이 부분. 이런 해마처럼 뇌 일부분, 이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상자에는 없기 때문에 상자 다음에 A를 좀 지우고 넘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되셨나요?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이것은 한대요. 이러한 이 여러 가지 일들이 상자에도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 안 나오네, C로 가야겠다. 이런 지시 연결 대명사만 잡아도요, 벌써 1번, 2번, 3번은 어느 정도 좀 지우고 갈 수 있었던 거예요. 봅시다. So, stress not only affect physical disease, 어떤 신체적인 질병에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but also 어디에? 우리의 뇌 구조에 영향을 끼친대요. 스트레스가 뇌 구조에 영향을 끼친대요. 이러한 일들 아니죠. 여러 가지 일들 아닙니다. 그것의 의무, 조절하는 그것의 의무 아니죠. 조절하는까지 갔으면 뭔가 이거 뭐 physical disease, our brain structure 이거 영향 끼치니까 이런 일들 아니에요? 조절하는 의무로서 아니잖아요. 자, 이런 걸로 박스 다음에 B를 지우고 갈 수 있고. 그래서 number of study 연구는요 실행되었대요. 뭐 하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What happened? 무엇이 발생하는지. 어디에서요? 사람의 뇌에서요. 특히 언제? 그들이 겪을 때, 아주 stressful한 something을 겪을 때 무엇이 발생하는지 알아보려고 연구를 했대요. 그래서 한 연구는 demonstrated, 나타내기를, 링크를 나타냈대요. 링크를, 연결을 나타냈대요. 뭐와 뭐 사이에? 해마와. 그리고 스트레스를 오래 받은, 오래 경험한 사람 사이의 어떤 연결, 관계를 나타냈대요. 됐나요? 이러한 일들을 했다. 아직 안 나왔죠? 뇌 이 부분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CA로 가는 겁니다. 그럼 벌써 지금 CA만 잡아도요. 답 4번 나오긴 했지만 마저 풀어볼게요. 이러한 부분은요. help you, 너가 remain, 어떻게 남아있게 해주나요? 어떻게 남아있게, 회복력을 유지하게 남아있게 해준대요. 이것은 also help you monitor safety of your environment. 너의 환경의 안정성을 감시하도록 도와준대요. 저장한대요. 어쩌고저쩌고를, 어쩌고저쩌고. so you can avoid them in the future. 뭐야? 이러한 일들, 이것은, 이 부분은, 이러한 일들, CAP. 되셨나요? 그래서 답은 4번으로 고르고 넘어갈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이해됐죠? 넘어갈게요. 지금 주제 제목, 요지 주장, 뭐 아니면 빈칸 이런 거와 좀 다르게 어느 정도 해석, 단어가 좀 필요한 거거든요. 지시 연결 대명사를 잡는 거 물론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야? 내용의 응집성. 반드시 확인하면서 문제 풀어주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넘어갈게요. 38, 39번 문장 삽입 문제 풀기 전에 어떻게 우리 접근해야 되지? 요거 같이 한번 보고 문제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준점을 잡아줘야 돼요. 박스를 통해서 이런 내용이 나오겠구나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가는 건데 1학년 때야 박스 위아래가 좀 유추가 되거든요. 지시어도 있고요. 연결어도 있어서 뭐 however 있으면 위아래 반대되는 내용 나오겠지. 이런 걸 좀 염두에 두고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난이도가 상승했어요. 박스 가지고는 위아래를 유추할 수 없게. 즉 뭐예요? 내용의 응집성에 너희 집중해야 돼. 나 더 이상은 큰 힌트 안 줄 거야. 내용의 응집성에 너희 집중해야 돼. 박스 기본적으로 읽어서 반드시 무슨 내용 나오는지 확인하고 내용의 응집성, 즉 순서 삽입 문제는요. 해석이 더 중요하게 되는 문제인 거예요. 알겠죠? 내용의 응집성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오케이. 볼게요.
박스부터 확인하라고요. knowledge. 지식이라는 거 정보야. 어떤 정보냐면은 demonstrated. 나타낸 정보야. 무엇에 대해서 나타낸 정보예요? 유용함을 나타낸 정보야. 지식은 유용함을 나타낸 정보야. 유용함이 있는 정보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앞뒤 내용이 약간 유추가 조금 어렵네. 이제 내용의 응집성에 집중해보자. It is important. 중요하대요. Recognize. 뭐를 아는 게 중요하대요. 비록 과학이 규칙 기반 과정이지만 이거 되게 창의적인 과정이야. 프로세스야. 이런 것들 아는 거, 인지하는 거 중요하대요. 갑자기 knowledge는 information demonstrate usefulness, 뭔가 usefulness 이런 거 안 나왔는데 1번은 아닐 거야. 이 정도 생각하면서 넘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추론은요, 철학적인 philosophical한 invention을 발명해요. 이것도 usefulness와 뭔가 연관성이 있나? 내용의 응집성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나 가설은요, 테스트를 받네. 무엇에 대해서? 현실에 반영해서 테스트를 받네. 그리고 it is not yet knowledge. just information. 단지 정보일 뿐이야. 그것은요, 아직은 지식이 아니야. 그것은요, 단지 정보일 뿐이야. 그것은요, 남겨진 거야. 실험적 테스트 이후에, 실험적 테스트가 거짓된 이론들을 제거한, 봐봐. 내용의 응집성을 여기서 파악해야 돼요. 여기는 뭐래? 아직 지식이 아니야. 아직 테스트 안 받았어. 아직 지식이 아니야. 여긴 테스트 받았잖아. 거짓된 거 없어졌잖아. 지식이야. 지식이 아니야? 지식이야. 내용의 응집성이 지금 끊겨있는 거 보이죠? 뭔가 여기에 뭔가 부족한 거 보이죠? 지식. 들어가야 되는구나. 쓸모 있음을 보여준 정보가 지식이야. 지식은 남겨져 있는 거지. 거짓된 이론들이 제거된 이후에 남겨진 거지. 그것은요. 됐나요? 가설 아니죠? 그것은 지식이야. 그것이 나오게 지식 언급해줘야 된다. 되잖아요? 그래서 답이 3번이 될 수 있었습니다. 39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전체 내용을 좀 이게 하나하나 해석해 가면서 문제를 풀어주면요. 너무 오래 걸리기도 하고, 솔직히 고3 학생들도 틀릴 만한 아주 상당히 고난도 문제가 출제됐거든요. 그래서 실전에서 정답으로 어떻게 접근해 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연결어들을 반드시 잡아줘야겠죠. 서치어팅, 그러한 것들, 예를 들어 이런 것들, this, 뭐 이런 것들, for example, 이런 것들 잡고 박스를 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not have, 가지고 있지 않대. 일반적인 언어에서 어떤 용어를 가지고 있지 않대. 어떤 거냐면은, 기억을 설명하는 어떤 용어를 가지고 있지 않대. 근데 어떤 기억이냐면은, 반드시 기억일 필요가 없는데, 무언가에 대한 기억일 필요가 없는데, 그 사람이 경험한, 벌써 박스부터 고3 학생들도 구조 읽다가, 와, 미쳐버리겠다. 이런 구조가 나온다. 설명 한번 다시만 할게요. 사람이 경험하지 않은 무언가가 반드시 기억이 아니라는 것인 기억을 설명하는 게 우리의
용어에는 없대요. 우리는 어떤 용어를, 다시 처음부터, 우리는 용어를 가지고 있잖아. 기억을 설명하는 용어를 가지고 있잖아. 반드시 무언가에 대한 기억이 필요는 없는 기억을 가지고 있는 용어를 가지고 있잖아. 어떤 사람이 경험한 무언가에 대한, 즉, 쉽게 말할게. 경험한 기억이 필요 없는, 뭔가 내가 경험한 건 아니지만, 기억이라고 말해야 할 것 같은 그런 거를 말할 용어를 가지고 있지 않아. 이 정도로 좀 설명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읽어가다가 예시가 있었잖아, 얘들아. 그래서 예시는 앞에 어떤 내용이 나오고 그거에 대한 예시가 돼야 되잖아. 그러한 일은 발생한대. 예를 들어, 나는 공유해. 너의 기억을 공유해. 근데 이것은 not something, 아니야. 내가 그래서 이거 다음에 이거 나와. 그래서 3번 문장으로 가. 학생 입장에서는, 사람이 경험한 게 아닌데, 이건데, 요 정도의 내용의 응집성으로 3번 정도 풀고 넘어가 주시면은, 실전이라면 현실적으로는 요 정도 풀고 넘어가면, 그나마 이 문제를 잘 접근해서, 내용의 응집성에 좀 잘 접근해서 문제를 풀어갈 수 있었다. 요 정도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이건 고3 학생들도 어렵기 때문에 뭔가 좀 구체적으로 이거 알고 싶어요 하면은 댓글 달아주세요. 따로 또 촬영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이해되시죠? 넘어갈게요. 40번 문제 같이 풀기 전에 우리 요약문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같이 얘기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리 요약문의 기준점은 뭐게? 바로 요약문이에요. 요약문을 읽어주면은, 나 이런 내용 좀 잡아봐야 될 것 같은데, 요약문에서 이런 내용 나왔으니까 글을 읽다가, 이거 요약문에 나왔던 내용인데, 이런 것들을 좀 잡고 넘어갈 수 있어요. 물론, 소재, 결론 중요하고요. 주장하는 문장 중요한데요. 요약문을 통해서 반드시 기준점을 먼저 잡고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읽어야 하는 내용에 집중하면서 읽어줘야 돼요. 요약문을 먼저 볼게요. Language borrowing, 언어 차용이에요. From, 뭐로부터? 지배하는 곳으로부터 어디로까지? Subordinate한 그룹으로. 그 종속되는 지배 집단으로부터 종속 집단으로의 언어 차용은요, reflect, 반영합니다. 사회적인 빈칸을 반영한대요. 너네가 이 글을 읽을 때 언어 차용이라는 거 나오면 좀 집중해 주면 되고, 특히 어디에서 어디로? 지배 집단으로부터 종속 집단으로부터. 지배 집단으로부터 종속 집단으로 언어 차용이 나왔을 때 뭐가 일어나지? 그게 뭐를 반영하지? 여기에 좀 더 집중을 해줄 수 있고요. 그리고 where, 근데 language인데 the latter, 후자의 언어야. 이 종속 집단의 언어가 vanish, prevail, prosper, decline, disappear, 동사 안에 후자 언어가 어떻게 되지? 특히 예시가 있었네. 오스트레일리아 예시가 있었네. 이런 거 예시 나오면 이 예시에서 이 후자의 언어가 어떻게 됐지? 이 종속 집단의 언어 어떻게 됐지? 여기 집중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글을 읽어가는 거죠. 글을 읽어가면 인터랙션이 있었대. 뭐와 뭐 사이에? 그룹 사이에. 근데 그거 어떻대? unequal하대. 동등하지 않대. 이것은 나타냅니다. The fact. 어떤 사실을 나타내냐면, 언어 차용 나왔다? 언어 차용이 go in one direction. 한 방향으로 간다. From, powerful 나왔다. dominant 나왔다.
to less favor. 오! 종속 집단과 지금 지배 집단과 종속 집단 나왔네. 그때 언어 어떻게 된다고? 한 방향으로 간대. 그거 뭐라고? unequal로 간다고요. 그래서요, 우리는 동등하지 않은 요 1번, 2번 정도를 잡고 갈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기준점을 잡았잖아. 언어 차용 나오고 지배 집단 나오고 종속 집단 나왔을 때 나 어떻게 해야겠다. 기준점 잡았잖아. 종속 집단, 지배 집단 나오고 언어 차용 나오고 그때 어떤지 거기에 집중하시면 된다고요. 또요. 그래서 예시. 오스트레일리아 예시 나왔죠? 예시 나왔죠? 이 예시에서요, 뭐가 있었냐면은, 언어 시스템이 어떻게 된 거야? 멸종된 거야. 언어 시스템이 어떻게 된 거야? 후자의 언어 시스템이 어떻게 된 거야? 멸종된 거야. 사라진 거야. 그래서 답은 1번으로 고르고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해되셨나요?